자, 볼게요. 자, 오늘은 생물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래서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적, 기능적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를 우리는 세포라고 불러요. 모든 생물체들은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물의 다양한 생명 활동이 세포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포의 구성 요소는 세포의 생명 활동을 위해서 고유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세포의 생명 활동은 생물의 생명 활동으로 연결해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있어야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벽돌집을 쌓잖아. 그럼 최소 단위가 뭐예요? 벽돌 한 장이겠죠? 그러니까 생명체라고 하는 벽돌집을 쌓을 때는 이제 세포라는 벽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식물 세포가 있고 동물 세포가 있거든. 그러니까 식물 세포는 이렇게 생겼고 동물 세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고 식물 세포한테만 있는 게 있어요. 자, 공통적으로는 가운데 보라색인 핵이 있습니다. 핵. 핵은 중요합니다. 핵은 유전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이 유전 물질을 DNA라고 불러요. 그래서 생명 활동을 조절해요. DNA에 유전 물질인 그 DNA에 뭐가 있냐면 우리 몸에 설계도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눈은 어떻게 생기고요, 키는 어디까지 크고요, 이런 정보들이 여기 다 저장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걸 둘러싸고 있는 막인 세포막이 있습니다.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면서 세포 안쪽에 필요한 물질은 집어넣어주고 필요 없는 물질은 안에서 밖으로 꺼내주는 물질 출입 조절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꽉 차 있겠지, 무언가로. 그 무언가로 꽉 차 있는 걸 세포질이라고 그래요. 이 세포질 안에 작은 세포 소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콘드리아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서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몸도 움직이고 심장도 뛰게 하고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식물 세포한테 많이 있는 건 무엇일까? 바로 세포막 위에 두꺼운 벽인 세포벽이 있어요. 그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두껍고 단단한 벽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식물은 크기가 겁나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식물은 실제로 한 100m 되는 식물들도 있거든. 근데 생물체가 100m 되는 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딱한 벽돌을 차곡차곡 잘 쌓아 올렸기 때문에 크기가 커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를 보호해주고 세포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거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식물세포한테만 있다고. 근데 엽록체도 식물세포한테만 있어요. 초록색 알갱이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광합성이라는 것을 합니다. 동물들은 움직일 수 있잖아. 그래서 사냥을 하거나 주워 먹거나 그래서 초목초목해서 하는데 식물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 몸뚱아리 안에서 음식물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거야. 그 음식물을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하고 그 음식물을 만드는 부엌 같은 장소가 바로 엽록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엽록체랑 세포벽은요,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식물세포만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포의 종류에 따른 세포의 특징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세포의 종류는 엄청 다양합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것부터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것까지 크기도 다양해요. 그 다음에 하나의 생물 내에서도 몸의 부위에 따라서 세포가 다 달라요. 생긴 게. 그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모양, 크기, 기능까지 다 다른데 몇 개의 세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신경세포가 있어요. 신경이 뭐냐면 우리한테서 어떤 자극과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친구들이에요. 따가움, 차가움,
따뜻함, 차감, 아픔, 누르는 압력, 간지럽히는 촉각,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줘요. 누가? 신경이. 누가 알려주게? 뇌나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에 알려요. 그러면 중추신경계는 그에 합당한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을 전달하는 것도 이 신경세포들이에요. 그래서 신호를 받고요. 그 다음에 명령을 전달하고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피세포는요, 우리 기관 안쪽 표면이나 이런 쪽을 덮고 있어요. 표면을 덮어서 보호해주는. 우리 입 안쪽이나, 아니, 입 안쪽 깊숙이 들어갔을 때 장기들 안쪽, 이런 쪽 있죠. 거기에 상피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적혈구는 우리 혈액 중에 빨간색을 띠잖아, 우리 피가. 그게 얘네들 때문이야. 오목한 원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주 역할이 산소 운반이에요. 혈액이 돌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에게 산소를 운반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가. 이해될까요? 내용을 한꺼번에 볼게요. 그래서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되냐면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요.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요. 기관 때부터 특정한 모양과 기능을 가질 수 있어요. 위, 음식물을 소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특정한 모양이 있죠. 소장, 대장, 간, 이자 이런 거와 같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쌤이 쭉 다 얘기했던 것들은 소화라는 기능을 담당하는 친구들이죠.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런 기관들이 뭉쳐지면은 개체,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데, 식물이냐 동물이냐에 따라서 여기서 한 개의 단계씩을 더 가져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가 있어요. 아까 쌤이 뭐라고 그랬냐면,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뭐, 이자, 쓸개, 간, 이런 친구들은 소화를 담당하잖아. 그러면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인데 이걸 묶어서 소화기관계라고 불러요. 줄여서 우리는 이걸 소화계라고 합니다. 근데 소화계 말고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이런 여러 개의 기관계들이 유기적으로 섞이면, 뭉쳐지면, 합체하면 개체,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관계를 누구만 가지고 있다고? 동물만 가지고 있다. 오케이? 특정한 모양과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 모양이 있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가 어디라고요? 기관이 특정한 모양도 있고요. 기능을 가질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거미도 동물이래요. 예, 가면도 근데 동물이에요. 거미도 그 기관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식물 한번 볼게요. 식물은요, 기관계 같은 건 없어요. 대신 뭐가 있냐면, 바로 조직계가 있습니다. 식물 세포들이 모여서요, 조직을 만듭니다. 표피 조직, 겉부분을 덮는 해면 조직, 뭐 이런 조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조직들이 묶여져서 겉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표피 조직계, 혹은 어떤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 조직계, 그 다음에 관들이 쭉 엮여져 있는 관다발 조직계, 그 다음에 그 광합성, 즉 유기물을 뭐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조직계 같은 애들도 있는데, 이런 조직계들이 모이면 기관이 돼요. 기관이 뭐냐면 식물한테서 기관, 잎, 뿌리, 줄기 같은 거예요. 꽃, 열매. 잎,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다 묶으면 뭐가 돼요? 하나의 식물이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식물만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조직계라고. 동물만 가지고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기관계. 식물만 가지고 있는 건 조직계. 동물만 가지는 건 기관계. 공통적으로는 세포, 조직, 기관계체. 이해될까요?
자, 그 다음에 실험 내용을 조금 볼 건데요. 자, 동물 세포를 염색할 때는 메틸렌 블루라고 하는 용액을 써요. 식물 세포를 염색할 때는 아세트산 카민 용액이라는 용액을 쓰는데 각각 메틸렌 블루도 그렇고 아세트산 카민도 그렇고 세포들의 핵을 염색시킵니다. 핵. 핵이 아까 전에 뭐가 있다 그랬지? 우리 몸의 설계도인 유전 물질, 즉 DNA가 있다라고 했죠. 어쨌든 그 부분을 염색시키는 거예요. 자, 상피세포 우리 입 안에 살짝 긁어가지고 면봉으로 문질러요. 그럼 상피세포들이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받침유리 이 밑에 게 받침유리고요. 위에 덮는 게 덮개유리거든. 커버 글라스라고 해서 덮개유리인데 위에 물 한 방울을 살짝 떨어뜨리고 덮개유리를 싹 덮어주는 거야. 그다음에 덮개유리 한쪽에 메틸렌 블루 용액을 떨어뜨리고 반대쪽에 거름 종이를 갖다 대어서 여분의 용액을 이제 흡수해서 깨끗하게 빨아당기는 거지. 과정은 똑같습니다. 식물세포도 검정말이, 이게 검정말이라고 해서 물 안에 사는 식물인데, 이걸 반틈으로 뜯어갖고 자른 후에 얇게 펴서 올려요. 그리고 받침 유리 위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요. 덮개 유리로 싹 덮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아세트산카민 용액으로 염색을 시켜야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이제 동물세포고요, 식물세포예요. 염색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초록색을 띠고 있고요. 염색을 하니까 이렇게 초록색이 아닌 색깔들을 띠고 있죠. 초록색을 띠고 있는 건 뭐냐면 엽록체예요. 엽록소라고 하는 초록색 색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염색했을 때는 핵이 이렇게 염색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오케이? 염색액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잘 관찰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보니까 겉부분이 딱딱한 뭐가 있어요? 식물세포만 가지고 있는 세포벽이 확인이 되죠. 그 엽록체도 여기서 확인이 되죠. 식물만 가지고 있는 거였잖아. 엽록체랑 세포벽은. 그죠? 자, 지금부터 29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주세요. 주작. 근데 이거는 그거예요. 실력 강탈이라. 네.